안녕하세요. 홍티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1일 정부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경매하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시세 9억 이상 주택을요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전세대출 보증은 받지 못합니다. 즉 전세대출을 안 해준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는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요 현행은 주택임대사업자의 40%가 이제 규제가 도입되어 있지만요. 여기에 주택매매사업자가 추가돼서 LTV 40% 규제를 도입합니다. 세 번째는요. 현행은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법인주택담보대출이요. LTV 규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주택임대와 주택매매법인도요. 역시 LTV 40% 규제를 도입합니다. 네 번째는요. 규제지역, 그러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죠. 여기에 신탁대출이요. 현행은 LTV 규제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LTV는 40%, 조정대상 지역은요 60%로 제한됩니다. 자, 그럼 투기지역은 어딘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남 4구를 비롯해서요. 서울 16개 구가 포함되고 있고요. 투기과열지구는요. 투기지역 외에 서울 전 지역하고요. 하남, 분당, 과천, 광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요. 서울 전 지역과 부산 7곳이 있고요. 세종, 경기, 구리, 안양, 동안구하고요. 광교 등이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뭐 특별히 새로운 게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기존 규제에다가요. 매매사업자를 더하고요. 신탁대출을 포함시킨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죠? 아니 매매사업자와 매매법인이요 신탁대출이 안 나온다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서울을 포함한 투기 조정지역은요 예나 지금이나 수익률이 낮고요 그쪽 물건은 그야말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요 저는 추천을 잘 드리지를 않습니다. 현금이 많은 부자들한테는요 사실 뭐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처럼 잘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전 국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민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팁을 드리고요. 그 방법을 전달 드리는 게 홍티경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요 드리고픈 핵심 전달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대비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어렵죠. 디플레이션 오는 것 같아요. 물가도 하락하고요. 침체되고요. 경기도 침체되고 하락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과연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요 이 저체온증을 어떻게 극복해내고요 이겨나갈 수 있는지 밑받침 체력을 굳건히 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밑받침 체력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안정자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 목적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이요 자영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라? 저 사람은 불황도 없이 매출이 고공행진입니다. 그리고요 저 식당은 평일 낮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부동산 규제가 이렇게 심한데도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는지 승승장구하네. 여러분 어렵다고 해도요 힘들다고 해도요 될 사람은 되고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 기억나세요? 조정대상 추가 지정이 됐고요. 전매 제한 실시됐고요. LTV, DTI 재건축 규제가 강화됐죠. 근데 그런 조치가 내려졌어도 그 같은 해 2017년 8월 2일 날이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길기도 해요. 이거 발표했어요. 그런데 실효가 크게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시 2018년 작년 9.13 대책, 또 9.1 추가 대책, 또 10월 12일 개선안도 나왔지만요. 여러분들 그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체감하시기에 뭐 달라진 거 있어요? 집값 안정이 됐나요? 아무것도 없죠? 대책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정책이 힘을 쓰지 못할까요? 정말 시장에서 그 대책이란 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경매 국한에서 상황을 한번 바라볼게요. 큰 골자는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되니까요 매매사업자 많아졌죠? 신탁대출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 거죠. 솟아날 구멍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홍티경매에 오시는 분들이요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인천, 부천, 시흥
이런 지역에 그야말로 월급을 목적으로 경매하시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분들은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요, 대출 규제와 마주치지 않아도 충분히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책 탓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규제 탓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니?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이 정책이 나오면요, 저 길로 가면 되고요. 저 규제가 나오면요, 이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재벌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죠? 정권은 5년이지만 재벌은 영원하다. 글쎄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정책이라든가 규제는요, 시시때때로 변하죠? 그리고 항상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은요, 평생 동안 부동산 경매를 해야겠다는 목적으로 용태경매 시청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책 하나하나에 우리 굳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묵묵히 월급에 월급을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뚜벅뚜벅 걸어간다면요,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까짓 그 규제책, 아유, 넘어가면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주제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